네,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과 환자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둘러싸고 입에 담기도 힘든 아주 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게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대생 동료들까지 비난을 했는데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스마트한 집단은 의사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스마트하니까 그만큼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예.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국민과 특히 그 국민들 중에서도 환자들을 이른바 입에 담기도 그런데 개돼지 취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환자는요. 의사 앞에 서면은 울트라 을이잖아요. 뭐 돈이 많건 적건 뭐 지위가 어떻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내 몸이 아픈데 이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네.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환자는 고개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자를 개돼지 취급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의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모두는 아니고 일부 의사들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상식적으로 도를 넘는 발언, 지탄을 받고 있는 건데 의료계의 입장이 나왔나요?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의사협회, 네. 기획의사, 홍보의사 등은 매우 부적절하고 중단돼야 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반면에 의사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또 공식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좀 자중해야 예. 된다. 이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의사들이 공동 대응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식적 입장을 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증폭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선뜻 이해는 안 가고요. 이 부분은 일부 의사들의 행위긴 했지만 국민들이 느낀 충격이라든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에 게시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악의적 글에 대해서 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방법이 옳은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네. 개돼지다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구체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이거는 명예훼손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욕죄도 가능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요즘은 스토킹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그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악의적인 글도 문제인데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수사에도 경찰이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경찰은 이제 48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요. 현재 32명, 3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 공개는 개인정보법 예. 위반 사안도 되고 또 경찰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로 보는 거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이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예. 없이 정보통신망 등의 이런 불안감을 유포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거든요. 예. 경찰은 어쨌든 명예훼손이든 스토킹 처벌이든 개인정보보호법이든 지금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서 동료 의사를 비방하는 등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벌인 폭주족 리더와 일당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난 3월에 부산 도심에서 폭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2시간 이상 동안이나 오토바이 20대가 떼지어가지고 난폭 운전하고 폭주 운전을 했었는데 예. 경찰이 CC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운전자들을 다 검거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예. 46조의 3에 난폭 운전 금지 규정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46조 자체에 공동 위험 행위 금지라고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운전자가 그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되면 이러면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주도했던 리더가 한 30대라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이 이미 구속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젊은 날에 재미삼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주도는 30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담자 대부분이 10대로 밝혀졌거든요. 향후의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그러니까 통상 형사 사건에서 10대들은 경미한 경우에 소년 사건으로 분류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 이와 같은 폭주적 그 범죄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되고요.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네. 또 무면허도 있고요. 또 불법 개조한 것도 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예. 될 수 있고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벌금형이 다수 선고되고 있고 예. 또 이 가담 정도가 중한 경우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을 네.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검찰이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유였는지 좀 설명과 함께 어떻게 판단 내린 건지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박수홍 씨 형수가 박수홍 씨의 사생활 관련해 가지고 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네. 어제가 결심이었어요. 어제 결심해 가지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구형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개월. 그런데 검찰이 이와 같이 그 실형을 구형한 이유가 일단은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팅방이라고 하는 게 널리 전파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자가 박수홍 씨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솔깃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밝히긴 좀 그렇겠지만 예. 굉장히 그 허위 내용이 박수홍 씨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겠다. 거기에다가 지금 박수홍 씨 형수가 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형수니까 도련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형수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징역 10개월을 그 구형을 했는데 예. 형수 측에서는 비방의 의사가 없었다라고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전파한 내용들이 예.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23일이 선고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형수 측에서는 계속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신이 이제 직접 보고 들은 거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데에 해당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 명예훼손죄처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 그 박수홍 형수가 주장하는 건 비방 의사가 없었다는 거하고 허위로 인식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이렇게 들은 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사실로 믿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